커피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미 간 중독으로 여러 번 죽었습니다. 커피 안에 들어있는 카페인은 타이레놀, 알코올보다도 더 독해요. 커피도 한약인 거 아세요? 여러분은 매일 한약을 먹고 있습니다. 커피, 녹차, 보리차 다 한약과 동일한 공법으로 만들죠. 건조된 식물을 물에 중탕해서 복용하잖아요. 한약이랑 똑같다는 거죠. 커피도 한약이에요. 만약 한약이 간에 나쁘다면은 커피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미 간 중독으로 여러 번 죽었습니다. 커피 안에 들어있는 카페인은 타이레놀, 알코올보다도 더 독해요. 그런데 타이레놀이나 알코올은 간 손상 경고가 붙잖아요. 그런데 왜 독성이 더 강한 커피는 경고가 붙지 않을까요? 그 이유는 커피는 카페인이 아니에요. 독성 검사에서 사용한 카페인을 만들려면 커피빈을 화학적 추출을 통해서 99.9% 이상의 카페인 정을 만들어야 됩니다. 위스키 원액처럼 엄청 독하죠. 그런데 우리가 마시는 커피는 뜨거운 물에 희석해서 만들죠. 이렇게 만들면 독성이 많이 줄어들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시는 커피는 순수 카페인 정은 물론 원료인 커피빈을 직접 먹는 것보다도 카페인 함량이 적어요. 실제로 커피로 간독성을 일으키려면 한 번에 35잔을 원샷 해야 됩니다. 간독성이 일어나기 전에 배가 먼저 터질 겁니다. 그래서 독성은 카페인 정이 제일 높고 그 다음에 커피빈,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마시는 커피가 제일 낮습니다. 한약도 똑같습니다. 한약 중에 제일 많이 사용하는 감초를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감초의 주성분인 글리세린 정이 독성이 제일 높을 거고 그 다음에 생감초,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한약으로 복용하는 자감초탕이 제일 적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약들을 섞어서 만든 한약이 단일 성분 한약보다도 물의 포화도 때문에 독성이 더 떨어집니다. 생각해보면 너무 당연한 거예요. 위스키 원액이랑 하이볼이랑 어느 게 더 독할까요? 물이 많으면 많을수록, 사용한 재료가 많을수록 독성은 떨어지게 됩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의 흑백 논리가 작동하기 시작할 거기 때문에 이 말을 해드릴게요. 독성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 모든 것은 한계치를 넘어서면은 독성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도 독성이 있다는 거죠. 매운 음식에 들어가는 캡사이신은 알코올보다도 20배 더 독해요. 설탕도 독성이 있어요. 당뇨병이라는 게 설탕 중독이에요. 심지어 물조차도 너무 많이 마시면 독성이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런데 누군가가 모든 음식은 다 독성이 있으니까 무조건 먹지 말라고 하면은 이게 맞는 말일까요? 틀린 말이죠. 한약이란 말 자체도 수천만 가지의 한약 조합을 통틀어서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 안에는 계피, 매실, 대추, 생강, 파 같은 음식 재료들도 다 포함하고 있는데 이걸 다 통틀어서 간이 나쁘다고 말하는 거는 너 밥 먹으면 간이 나빠진다는 말이랑 똑같은 거예요. 이것도 틀린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음에 누가 한약 먹으면 간이 망가진다고 말하면은 이렇게 물어보세요. 하루에 커피 몇 잔 드세요?